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판매 촉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판매 촉진, 정의, 사례 및 전략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당장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달콤함도 있지만 또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사기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게 하는 느낌,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줄타기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판매 촉진이 분명히 강력한 도구는 맞는데요. 이게 또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단순히 싸게 파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전략적인 설계하고 또 섬세한 실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그 복잡성하고 진짜 가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말하는 판매 촉진, 이게 정확히 뭔지 그 본질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광고가 보통 브랜드 이미지를 좀 천천히 쌓아가는 마라톤 같다면 판매 촉진은 뭐랄까? 단거리 달리기처럼 즉각적인 행동, 특히 구매를 딱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 즉각적인 행동이라는 게 꼭 최종 구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 초기에 시장의 이목을 확 집중시킨다거나 아니면 잠재 고객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 심지어는 특정 유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것까지 판매 촉진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목표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약간 단기적인 불꽃놀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설계하면 장기적인 전략에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범위가 너무요. 그럼 기업들이 이런 단거리 달리기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 그 장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 꽤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매출 증대겠죠? 아무래도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의 등을 살짝 밀어주는 그런 효과가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요. 또 신제품을 알리거나 아니면 잠시 잊혔던 브랜드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인지도 제고. 그리고 리드 생성 측면도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리드 생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무료 샘플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웹이나 등록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서요. 미래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얻는 거죠. 아하. 이건 당장의 매출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씨앗을 뿌린다. 네. 그리고 또 구매 고객에게 포인트를 주거나 회원 등급 혜택을 주는 방식의 고객 충성도 강화 전략. 이것도 중요하죠. 한 번 맺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게 의외로 중요한데요. 재고 관리 측면입니다. 재고 관리요? 판매 촉진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잘 안 팔리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진시키면 창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새로운 제품을 들여놓을 공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생각지 못한 장점이네요. 듣고 보니까 이 장점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모션으로 리드를 확보하고 그 리드가 나중에 충성 고객이 돼서 꾸준히 구매하고 또 그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는 다음 프로모션 기획에 활용되고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판매 촉진을 단순히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보면 그 잠재력을 정말 절반밖에 못 쓰는 셈이에요.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진짜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자료에서도 이런 통합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달콤한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동전의 양면처럼요. 자료에서도 이 판매 촉진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단점이나 위험 요소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자기 잠식 효과,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위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객들이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할인할 텐데 하면서 정가 구매를 미루거나 아예 할인 때만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정말 정상적인 판매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게 가장 흔하면서도 또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가격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가격 전쟁. 네,
우리가 만약에 파격적인 할인을 시작하면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서로 막 출혈 경쟁을 벌이다 보면 시장 전체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또 브랜드 이미지는 저긴 언제든 싸게 살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고착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한번 이렇게 깎인 가격 인식을 다시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브랜드 이미지 훼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너무 잦은 할인은 싸구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자료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곳이라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과 측정의 어려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과 측정이라면 매출 변화는 바로 보이지 않나요? 단기 매출 변화는 물론 쉽게 보이죠. 하지만 그 프로모션이 정말로 신규 고객을 데려온 건지 아니면 어차피 살 사람들을 조금 앞당겨서 구매한 건지 혹은 장기적인 충성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기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잘못하면 그냥 효과도 없는데 비용만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장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위험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판매 촉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하고 측정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이 프로모션을 왜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어 스마트 목표 같은 걸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요. 네,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뭔지 이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균형점. 일단 실행했다면 그 다음엔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성과를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야죠. 그래서 잘된 점은 강화하고 잘못된 점은 빠르게 수정하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게 필수적입니다. 피드백 루프. 네, 자료에서 강조하는 그 5단계 실행 방안이나 CRM 활용 이야기도 결국 다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침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소개된 다양한 판매 촉진 유형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네, 많죠. 이걸 뭐 다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인 함의를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BOGO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랑 충성 고객 프로그램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좀 다른 목표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BOGO 같은 경우는 주로 단기적인 판매량을 확 늘리거나 신규 고객의 첫 구매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의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할 때 이럴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나 가격에 두 개라는 즉각적인 혜택이 굉장히 강력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잠식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좀 싸다는 인식 강화의 부작용도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충성 고객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장기적인 관계? 네, 그래서 당장의 매출 효과는 BOGO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는 데는 훨씬 유리한 전략이죠. 그렇군요. 목표가 다르네요. 그렇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번개 세일, 플래시 세일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상황에 적합할까요? 자료에서는 그냥 언급만 된 것 같은데 위험성은 없어 보이나요? 번개 세일은 그 긴박감, 어전시를 극대화해서 아주 폭발적인 트래픽과 매출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와, 폭발적. 네, 특히 재고 처리에 아주 유용하고요. 하지만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면 고객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정상 가격에 대한 저항감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또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에 제대로 대응할 물류 시스템 같은 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고객 경험을 망칠 수도 있고요. 네. 결국 어떤 유형이든 그 목적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다른 유형들, 예를 들어 무료 샘플은 체험을 유도하는 데 좋고 리베이트, 즉 환급은 좀 고가 제품의 구매 장벽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경품 행사 같은 건 참여를 유도하고 바이럴 효과를 노리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특징과 적합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결국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사람과 장소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 점도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더군요. 특히 영업 인력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챙겨야 할까요? 네, 프로모션은 결국 사람이 실행하는 거니까요.
영업팀이 이 프로모션의 목표가 뭔지, 내용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고객에게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단순히 이번에 할인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이 프로모션을 하는 건지, 이걸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건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와 가치까지. 네.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들, 예를 들면 브로슈어나 FAQ 같은 거, 아니면 도구들, CRM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잘 지원해주고 또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센티브. 영업팀이 우리 회사가 또 이상한 거 하네? 이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공감합니다. 장소 선정에 대한 고려사항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접근성, 규모, 비용,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고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온라인 프로모션이 거의 대세잖아요. 그런데도 오프라인 장소가 여전히 중요한가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 체험 행사라든지 아니면 VIP 고객 초청 이벤트 같은 경우 이런 건 오프라인 공간이 주는 그 현장감이나 경험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거. 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 채널 프로모션도 요즘 많고요. 중요한 건 결국 프로모션의 성격하고 목표 고객에 맞춰서 최적의 접점을 설계하는 겁니다. 최적의 접점. 네.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고객이 쉽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또 브랜드 경험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자료에서 장소 선정 기준을 제시한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걸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5단계 프로세스를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첫 단계가 목표 고객 정의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의외로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요. 사실상 아무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매력을 느낄 만한 그리고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 그게 구매든 정보 제공이든 그걸 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고객 그룹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네. 그들의 니즈나 선호도, 주로 이용하는 채널 같은 걸 구체적으로 파악할수록 프로모션의 효과는 훨씬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타겟을 명확히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목표 설정, 적절한 유형 선택,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추정 및 측정.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죠? 네. 특히 이 마지막 단계인 성과 측정이 다음 프로모션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말씀이 아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판매 촉진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어떤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채널이 가장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또 어떤 고객 그룹이 가장 많이 참여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요. 네. 다음번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학습. 네. 이 데이터 기반의 학습과 개선이 없다면 계속해서 그냥 감에 의존한 도박을 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데이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요즘 시대에 사실 기술의 도움 없이는 이런 분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세이지포스 같은 CRM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던데요. 이 CRM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고객 데이터베이스 역할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CRM은 판매 촉진 활동에 두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캠페인 성과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정밀하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 이게 최종 구매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프로모션의 ROI, 즉 투자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ROI까지? 둘째는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초개인화된 프로모션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개인화. 네. 과거 구매 이력이라든지 관심사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고객님만을 위한 할인 쿠폰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건 그냥 범용적인 할인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 그냥 모두에게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매력적이겠어요. 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동화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할인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프로모션 종료 후에 참여 고객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런 작업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네. 마케터는 좀 더 전략적인 고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이메일, 심지어 고객센터 상담 내역까지 이런 다양한 채널의 고객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데도 CRM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기술, 특히 CRM은 판매 촉진을 단순한 할인 행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아주 정교한 마케팅 활동으로 진화시키는 핵심 동력이군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인만 막 남발하다가는 이 CRM으로 무장한 경쟁사에게 뒤처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선하는 능력, 이것이 현대 판매 촉진 전략의 성패를 가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CRM을 비중 있게 다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오늘 판매 촉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쭉 살펴보니까요. 판매 촉진은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네, 잘 쓰면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지만 잘못 휘두르면 스스로를 베거나 브랜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균형점 찾기. 네.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또 비용 효율성과 고객 경험 향상, 그 사이에서 정말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줄타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 여러분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판매 촉진 전략을 활용한다면 어떤 위험 요소를 가장 경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